그 결과 많은 돈을 벌고 친구를 사귀고 많은 주문을 받게 되었다. 암젤의 회사는 롱아일랜드의 퀸스 빌리지에서 새 지점을 내려고 계획 중이었다. 마침 그 배관공이 잘 알고 있는 동네였다. 그가 많은 일을 수주받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암젤은 그를 찾아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누구 씨, 오늘은 물건을 팔려고 온 게 아닙니다. 가능하시면 부탁을 들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그러죠. 배관공은 시가를 고쳐 물면서 말했다. 무슨 얘긴가요? 해보세요. 저희 회사가 퀸스 빌리지에 대리점을 열까 하는데요. 암젤 씨는 말했다. 그곳은 당신이 세상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잘하는 일일까요? 상황이 바뀌었다. 수년 동안 이 배관공은 세일즈맨들에게 호통을 치며 나가라는 명령이라 하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 세일즈맨은 자신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 대기업에서 온 세일즈맨이 그 큰 회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자신에게서 구하고 있는 것이다. 앉으세요. 배관공은 말했다. 그리고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리고 그 후 1시간 동안 배관공은 퀸스 빌리지의 배관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단점들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지사의 위치에 동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물건들을 살 때는 어떤 방침을 가져야 하는지, 물건은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거래는 어떻게 틀 것인지 등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는 도매 배관 회사의 사업 운영 방식을 말해주면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그 순간부터 그 배관공의 개인적 집안이 확장되었다. 그는 우호적이 되었고 암제 씨에게 집안 문제나 부부싸움 같은 사적인 이야기도 하기 시작했다. 암제 씨는 말했다. 그날 저녁에 거기를 나오는 제 주머니에는 처음으로 받은 대규모 주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단단한 우정에 기반을 쌓았죠. 이전엔 저를 보고 소리나 지르고 으르렁거리던 그 친구와 이젠 같이 골프를 칩니다. 제가 사소한 부탁을 해서 그가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그가 태도를 바꾼 원인이었습니다. 켄 다이커의 편지를 하나 더 살펴보기로 하자. 그리고 그가 얼마나 능숙하게 부탁을 들어주세요. 심리작전을 사용하는지에 주목해보기로 하자. 몇 년 전 다이크 씨는 비즈니스맨, 도급업자, 건축가들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편지를 썼는데 답장을 못 받아 낙담하고 있었다. 그 시절 다이크 씨는 건축가와 엔지니어들로부터 1% 이하의 답장만을 받았다. 그는 2%면 괜찮다고 보았고 3%는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10%라면? 와, 10%면 좀 기속과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질 편지는 무려 50%의 답장을 이끌어냈다. 기적의 5배의 결과였다. 그리고 답장도 성의 없는 답장도 아니었다. 2페이지, 3페이지에 달하는 답장도 있었다. 우호적인 조언과 협조 정신으로 빛나는 편지들이었다. 편지를 보기로 하자. 심리 전술에 주목하고 몇몇 곳의 어법에도 주목하라. 편지를 읽으며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도 유의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기분이 될지 분석해보라. 왜 이 편지가 기적의 5배에 해당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알아내보라. 친애하는 아무개씨, 제가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대략 1년 전 저는 건축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축가들이 집을 수리하고 리모델링 하는 데 사용되는 건축 자재와 부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카탈로그라고 회사를 설득했습니다. 동봉해드린 카탈로그가 바로 그 결과입니다. 이런 카탈로그는 업계 최초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장님께 새로운 카탈로그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은 그 카탈로그가 의도했던 바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시해야 심판을 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들은 다 그러하시죠. 당연히 저는 당신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당신과 더불어 곳곳에 있는 49명의 다른 건축가들에게도 판단을 부탁드렸습니다. 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 편지 뒤쪽에 몇 개의 간단한 질문을 첨부했습니다. 답란에 체크를 해주시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코멘트를 달아주신 뒤 선납 방송 봉투에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의무를 안겨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카탈로그를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할지 당신의 경험과 조언에 입각하여 카탈로그를 개선해서 다시 인쇄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신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는 점은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고해 둘 일이 있다. 이 편지를 읽고 난 후 똑같은 심리 전술을 기계적으로 사용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나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진정한 진심 어린 감사가 아니라 아첨과 위선을 통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사탕발림은 원하지 않는다. 누구도 아첨은 원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이 책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칙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만 효과가 있다. 나는 절대 잔재주를 옹호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다.